경기도의 정책을 발굴하는 경기도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정책 다이얼로그.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아나운서 정세민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작년에 특집으로 정책 다이얼로그를 함께했고 그때 저희 위 씨가 정규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조례라든지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특집 방송 같이 했는데 그 사이에 정세민아 아나운서 혼자만 경기도의 홍보대사가 되셨더라고요. 꿰찼어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제가 경기도민이자 또 청년의 대표에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오랫동안 경기도민으로 살면서 느낀 점들을 정책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풀어내보겠습니다. 네,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중장년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을 챙기는 경기도 의회의 활약상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책이니까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 선입견을 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하신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조례를 발굴해 수상의 기쁨까지 누리시게 된 두 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요. 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고은정 의원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자 비례대표이신 김옥순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일산 1동, 탄현 1, 2동입니다. 제 10대에 이어서 11대 의회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생활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옥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정책 다이얼로그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저의 의정 활동을 소개할 수 있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총 5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정세민의 아나운서만 빼고 저희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안경을 꼈습니다. 예, 그 안경을 끼신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수조례 시상을 주최하신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이시자 당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남재걸 교수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국대 행정학과의 남재걸입니다.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 끝입니까? 네. 뭔가 길게 하실 것 같았는데 순간 뚝 끊어지셨어요. 네. 이 지방의회 각 지방의회에서 현재 심사 과정에서 다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셨습니다.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이 단 조례입니다. 시상을 축하드립니다. 제도하여 지방의회 입법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고요. 개정에 기여하신 분으로 시상을 오늘도 세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이 이제 전국 의회, 그것도 이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큰 규모의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우수조례 시상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매년 진행했습니다. 네. 우수조례는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의회로부터 조례들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약 7분의 심사위원이 3일 동안 각 조례들의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네. 우수한 조례에 대해서 개인 그리고 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는 행사입니다. 야,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죠? 7분의 심사위원이 3일 동안 수능처럼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안 나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나 농담처럼 여쭤봤는데 진짜로 그러시네. 와. 그만큼 까다롭고 권위가 있는 시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굉장히 의미 깊고 뜻깊은 상인 것 같은데요. 네네. 교수님께 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 번째가 창의성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례가 없는 조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 반응성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세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이 조례를 실시했을 때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심사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위 법률, 법령의 영을 준수해야 되는 합법성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가지 조건이 다 까다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정하게 또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데 우리가 화성으로 여행 가는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도 있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이루어야 되고 그게 법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그 현실적이면서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까다롭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서 수상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두 분입니다. 예. 정책다양한 첫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 먼저 김옥순 의원님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자, 어떤 조례로 받으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경기도 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조례는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입니다. 오. 와, 전국에서 처음 마련한 이 우수조례로 수상까지 하시게 된 건데요. 네. 이 고은정 의원님도 사실 우수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진심으로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어떤 조례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수상한 조례는요,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소득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요, 지역 내 돌봄 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고요. 그동안 공적 돌봄 내에서 이루어졌던 돌봄 이외에 공적 제도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돌봄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까지 연계한 정책입니다. 전국 최초이고요. 또 유일한 시도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단순한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행위가 더는 어떤 개인의 봉사나 희생에 의한 것보다는 이 자발성에 대한 이 의존에 하지 않고 좀 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이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그 조례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은 이제 아이들이 대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급식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요 돌봄도 아이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부분이 두 분 모두 전국 최초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수 조례를 수상하셨는데 첫 조례를 발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남 교수님, 이 두 분이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조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위임 조례. 이 위임 조례라 하면 상위 법률과 명령이 있어서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만드는 조례죠. 네.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률과 명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만든 조례는 자치조례거든요. 네네. 이 조례는 기존에 없는 조례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예, 거예요. 예. 창의적으로. 예. 그리고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두 분이 만든 급식실 환경 조성이나 아동 돌봄 기회소득 조례가 없으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공무원이 이걸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이 근거를 두 분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예산을 쓸 수 있고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을 네, 지급할 수 있는 것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두 분을 위해 저희가 박수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이제 와닿네요. 근데 이거 그냥 재미로 여쭤보는 건데 어쨌거나 한 분은 최우수상이고 한 분은 우수상이잖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교수님? 저 곤란한 질문을 제가 저희가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대단하신데 그 한 분은 최고 하나는 그냥 우수고 평가 지표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비등비등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냥 곤란한 질문 좀 드렸어요. 예, 짓궂게. 그래서 잘 웃어 넘기셨네요. 예. 네, 그래도 급식실 환경 개선 그리고 아동 돌봄 모두 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 김옥순 도의원님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실 종사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휴게 공간 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학교 급식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게 너무 좋은데? 이러면 이제 전국 각지로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 또 조례안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얼마나 뿌듯할까요? 예,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김옥순 의원이 가니까 야, 그거 전라도도 생겼더라? 맞습니다. 경상도도 생겼더라? 막 이러고 이제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예, 그날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가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많은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동 돌봄 기회소득도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떤 조례고 또 나에게는 어떤 혜택으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지 굉장히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동 돌봄 기회소득 조례는요. 마을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웃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돌봄을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또 이웃을 위한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약 경기도에서 12억 예산으로 원래는 이제
100곳, 그다음에 이제 50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5인 이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5인이 못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목표는 100곳이었는데 100여 곳이었는데 지금 현재 약 120개의 아동 돌봄 공동체를 선정해서 공동체당 최대 네. 5명까지 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30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돌봄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또 그리고 취약계층 또 맞벌이 그리고 공적 돌봄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만큼 기존 제도 밖에 있는 이런 돌봄 공동체들이 좀 더 사회적 가치적 의미와 또 그리고 경제적 보상을 함께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좀 더 해소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크게는 저출생 문제로 조금 귀결될 수 있어서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제 시행하는 결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문제를 좀 해결하는 어떤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듣고 보니까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새로운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네요. 예, 이걸 이제 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 제가 잘 집어냈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돌봄 부담도 줄여주고 네. 우리가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경기 도민으로서 또 두 분의 조례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네. 근데 남 교수님 이렇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법률은 우리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우리가 또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게끔 촉진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요.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규범이죠. 해당 네네. 지역 내에서는 법률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느끼는 복지나 이런 혜택이 달라지는 거죠. 이 두 분이 급식실 환경 조성과 아동 돌봄 기회소득을 만들었기 때문에 급식실의 환경이 보다 좋아지고 네네. 아동 돌봄 기회소득이 보다 많아지는 거죠. 이분들이 만들지 않았다면 없었겠죠. 그러네요. 네,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거시적으로 뭔가를 만들면은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하고 있어?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게 조례가 이게 생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이 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시행 시도 빨라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정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전 정치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MC만 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야말로 조례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요. 법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네.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두 분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정책 다이얼로그. 고은정 그리고 김옥순 도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경기도 의회 내에서도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고은정 의원님은 재선 의원으로서 현재 노동경제위원회죠, 정확하게? 경제노동위원회입니까? 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면 워낙 하실 일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많죠. 네네.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는요, 네. 총 14분의 여야 의원님 7분씩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는 경기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네.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이게 세 부분이 가장 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뭐 대내외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경제노동위원회가 가장 그 경기도민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일자리와 그다음에 이제 노동 정책 이런 부분들이 노동 환경 개선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요즘 뭐 ESG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한 저희 상임위가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여야 의원님들 공이 함께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야, 그러니까 경기도의 그 경제 정책,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시네요. 어찌 보면은 기업의 입장, 노동자들의 입장, 그 중간에서 모든 걸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와. 아니 우리 네. 고은정 의원님도 굉장히 바쁘시지만 네. 김옥순 의원님도 너무 하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볼 텐데요. 네. 의정책 추진단과 경기도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의정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몸이 부족하시죠? 네. 아니 근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네요. 맞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의왕, 군포, 안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저것. 그죠? 막 뛰어다니시면서. 예. 그리고 아까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보니까 의회 내에서 이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게 벌써 3년 차세요. 네. 맞죠? 네. 3년 차시고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에 혹시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정책이나 조례 있으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제정한 조례인 이 아동 돌봄 네네네. 기회소득이 있고요. 네.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제 상임위가 또 그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또 소관 상임위고 해서요. 경기도 내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활성화와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K컬처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방송영산밸리, 제3전시장 등 이런 고양시가 사실은 이제 베드타운으로서 출발한 일기 신도시예요. 네. 이제는 자족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 고양시의 풍부한 자족 기능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남은 제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거기서 서울로 출근했다가 잠자로만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다면 이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변모를 위해서 더 앞으로 노력하시겠다 이제는 취지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대됩니다. 네, 경기도의 그렇습니다. 미래가. 고은정 위원님이 또 만드시는 앞으로의 조례도 너무나 기대가 네. 되고요. 우리 김옥순 의원님도 네. 지금 준비하시는 정책이나 조례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지금 조례는 한두 개 준비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 의왕, 군포, 안산 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토지 보상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왕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며 현안 사항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일이라는 게 하면은 너무 많고 또 안 해도 사실은 티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의지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의지의 중요성이잖아요.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떤 마음으로 평소에 이렇게 다니시는지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제가 고양시 의원 재선, 그다음에 이제 네네네. 경기도의원 재선인데요. 제 이제 선거 때만이 아니라 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생활 정치.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아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소통해야 되고. 예. 그래서 늘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회기가 있을 때 외에는 지역 주민과 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요. 네. 그리고 수시로 지역구를 자주 도시고.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면 지역의 현안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사자성어로 뭐 어떻게 얘기하시던데? 뭐 해가지고 현장에 뭐 모든 문제 답이 현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다. 네, 뭐 내자 사자성어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사자성어. 네. 아무튼 뭐 있습니다. 그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 만나는 건 이제 기본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 최우수상 탄 조례안 같은 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조례는 네. 학교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예. 이제 많은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네네. 그분들이 바라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제 신념은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제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도 현장하고 많이 소통하고요. 되도록 모든 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정책 제안들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두 분 친하신 거죠? 네. 지금 답이 거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신념이 똑같으신데 소통도 두 분이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예. 혹시 올해는 내가 최우수상 내년에는 당신이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혹시 생각하고 있는 조례 같은 게 또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고 있죠. 또 있으신 거죠? 그 보관인 거죠? 네.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정책적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예. 그 저희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로 조례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설명회도 하고 뭐 사람들과 미팅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조례안이 하나가 만들어지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대 때 네. 경기도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를 만들 때요. 경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하고 2년여간의 수기 기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2년 동안요? 예, 그거는 이제 시민 사회 단체에서 제안을 하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했던 건데 토론회를 집중 토론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네 차례 했고요.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하고도 하고 경기도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집행부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하고 지속적인 소통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안된 조례안보다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런 수기 기간을 거치면서 조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네. 대부분이고요. 네. 지금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안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이제 10대 고양시 의회에 10대가 6대 7대 할 때 네. 문화복지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워킹맘을 네. 거쳤기 때문에 네네. 제 아이가 제 딸아이가 나중에 네.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고 네. 할 때 예, 대상자일 때. 예. 그런 부분들을 제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걸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한테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그렇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예, 이렇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상에 의해서 하면은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피부로 느끼시면서 내가 느낀 거를 내 후대에는 더 낫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에서 출발하니까 이 조례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옥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안을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해서 하나로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패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 조례안을 또 준비하셨다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몇 개 중에 하나로 지금 최우수상을 타신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조례였고요. 예? 처음부터 이 조례를 제가 그렇게 만들기 설명한 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밑밥을 깔았는데 하나로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를 너무 잘
발굴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이 넘도록 많은 집행부와 현장과 네, 네. 또한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입법화 시켰더니 하루에 반대 의견이 2,000건이 넘었어요. 이제 각자의 그 분야에서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1년 넘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반대하시는 그 2,000명 분들의- 만약에 썼다 그러면 2,000명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 단체로 인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단체의 영양교사 선생님들과도 네. 정담회를 가져서 설득했고 네. 또 노조와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득했고 집행부와도 설득했고 예, 예. 이런 부분 설득하는 과정이 거의 네, 네. 한 8개월 넘게 걸렸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요즘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학교 급식실에는 폐암이나 예. 근골격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이 만약에 질이 떨어지게 되면 예,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네, 급식을 맞습니다.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대줬군요. 네. 오. 지금도 제 신조는 반드시 학교의 급식은 교육과 일원화돼야 된다. 또한 이분들이 행복하게 근무 환경이 잘 조성되었을 때 네, 반드시 질 좋은 급식이 아이들한테 제공된다. 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년여 넘게 모든 단체 뭐 집행부와 계속 의논하고 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도의원으로서는 네. 제일 좀 뿌듯하고요. 이러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잘 네. 조례가 네. 성공적으로 예. 잘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예전에 그 농담 아시죠?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커피 가게 사장님이 너무 미우니까 그분이 커피 달라면 여기다 침 뱉고 이게 마음이거든 사람 마음. 맞아, 그럴 수 에라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소심한 먹수다. 그냥 모르고 먹잖아요 그 사람. 그죠? 그게 이제 딱 본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감사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최고의 비율로 커피를 타다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동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급식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일 것 같은 요거 사실은 두 분께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으셔가지고 너무나 명예스럽겠지만 혹시 실질적으로 뭐 같은 게 갑니까? 뭐 상금 같은 거 전혀 상금 이런 거 없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교수님 상금이 없어요? 상금은 없습니다. 네, 상장이 주어집니다. 명예로운 상장에 가는군요. 네. 아, 그럼요. 인정되는 상입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손에 제가 꼽는 상입니다. 제가 물질 받는 분위기는 지방자치협회에서 아닌데 네, 농담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예. 자,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남재걸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들으면서 이 두 분의 생각이라든지 뭐 조례 과정이라든지 이미 뭐 교수님께도 알고 계시겠지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든든합니다. 저희 이 경기도민들에게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률을 만드는 것이듯이 지방 의원님들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은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네, 이렇게 경기도에는 150분이 넘는 네. 의원들이 계시죠.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 주민들이 알아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네.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네. 주민 투표권자 총수, 그러니까 18세 이상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체 인구의 350분의 1의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네. 이게 이제 조례안으로 발의가 된다. 발의가 됩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두 분이 하니까 네. 빨리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게 조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정말 네. 대단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사실 경기도 현안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일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듣고 싶은데 네. 우리 우리 고은정 위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의원이지만 또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 지역구가 아까 일산 1동, 탄현 1, 2동입니다. 근데 일산 1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구도심이어서 뭔가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체감되는 정책을 하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이제 교통 문제, 그리고 이제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데이터 센터로 좀 민감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 그쪽에 많이 구축이 되나요? 네. 바로 이격거리가 네. 40m도 안 되는 거리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이 뭐 삭발도 하고 네. 뭐 시위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여전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긴 한데 네. 좀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 거기서 이제 전자파라든지 그렇죠. 각종 이제 건강에 좀 해로운 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반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예. 센터는 필요하지만 네. 적어도 다중 그 지역 주민들이 있는 사실 네. 거기가 이격거리 40m 내에 2,600여 세대가 있고요. 그 주변까지 하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 필요하지만 좀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고양시하고 문제여서 그렇고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고양시가 물론 제 지역구가 일산 1동, 탄현 1, 2동이지만 네네.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K컬처밸리나 방송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제3전 시장 이런 부분들이 잘 완공돼서 네네. 어쨌든 고양시가 미래 자족도시로서의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네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하지만 또 고양시 전체를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그 디테일한 지역구의 일부터 큰 그 고양시, 근데 경기도 전체 일까지 보셔야 되니까 눈꽃을 새가 없으실 것 같은데, 자 김옥순 의원님도 뭐 비례대표이시긴 하지만 의왕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의왕시도 현안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우리 우왕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구에서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주민들과 만나는 거는 두 분의 또 공통점이시고, 네. 예,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도 공통점이시고, 그렇네요. 아무튼 발빠르게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네. 지역 현안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배워갈 수 있었는데요. 오늘 두 분 출연하신 소감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예. 고은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벌써 마무리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훅 갔어요. 예. 어떠셨어요, 오늘? 예, 오늘 이렇게 정책 다이얼로그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네. 조례는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도민들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이게 실제적인 실효적인 정책으로 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겠고요. 네네. 늘 저는 한결같이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생활 정치 그리고 경기도 의회가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일원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옥순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정책 다이얼로그를 통해 추진하는 정책과 조례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아까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고 제가 사자성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났습니다. 오, 우문현답. 이게 원래는 저 우매한 문제, 그 우매한 질문에 대한
대한 현명한 답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재밌는데? 이런 기억이 났는데 녹화 말미에 생각이 나네요. 다행이네요. 남 교수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거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흔히 이 단체장을 이제 제왕적 단체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이 큰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경기도 의정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책 다이얼로그 제가 정규 프로그램 만든 이후에 첫 방송이었거든요. 그 첫 방송을 빛내주신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살펴본 정책 다이얼로그 오늘 첫 번째 녹화였는데요. 정세민아 아나운서는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이렇게 다시 같이 돌아오게 돼서 너무나 네. 행복했고요. 그리고 조례나 정책들이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 의원들이 더 다양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그 경기도 의원님들을 자주 뵐 걸 생각하니까 흥분이 됩니다. 또 어떤 의원님께서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떤 조례로 나오실까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정책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현안이나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경기도 정책들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